있으면 일단 돈 안 쓰고 하는 건 뭐예요? 주변 지인들 활용하는 거죠. 설문지를 만들어서 네가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게 불편하니? 뭐가 개선됐으면 좋겠니?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너 한번 이용해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적어도 10명 이상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10명 이상한테. 한두 명한테 물어보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 다음에 사이트를 오픈하고 나셔도 아까 그 5가지 벽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사이트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변화하는 트렌드,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캐치하고 서비스나 상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나 아니면 메일링을 통해서 고객들의 설문들을 받는 거죠. 이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에 응해주시면 포인트 얼마, 아니면 뭐 기프티콘 뭐 주신다거나 영화 예매권 주신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불만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안 좋은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사람이 내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우리 회사가 발전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 회사를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응원글 이벤트, 응원글 댓글 달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점이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하면.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 달기 뭐 이벤트, 3년 내내 응원글 버리지도 않아요. 막 수천 개 막 달려있죠. 메인에 이렇게 딱 배너 달아놓고 보시라고.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서 로고들이 쌓이면 CRM이라는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고객을 관리하는 툴이 필요한데 제 강의가 좀 재미없으시죠? 네. 기지개 한번 덮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깍지 끼시고 쭉, 예. 자, 내리셨다가 왼쪽, 오른쪽 한번 돌려주세요. 왼쪽, 오른쪽. CRM이라고 하는 건 사실 쇼핑몰에서 CRM까지 해야 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CRM은 고객의 기억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를 하고 나서 내가 사이트에 가입한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셨지만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근데 아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죠? 나한테 메일을 보내주고 SMS를 보내주고 전화를 해주는데 그런 기억을 해요. CRM,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건 그런 고객들의 기억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 고객과 비활성 고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에서 나한테 날라오는 것, 종합몰이나 오픈마켓에서 나한테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CRM입니다. 그래서 활성 고객들한테는요, 구매 횟수나 최근 구매, 매출액들을 파악해서 선행자와 중간자, 후행자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에 맞게끔 아까 프로모션 활용하는 방법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비활성 고객들은 뭐 6개월 동안 구매가 없었던 사람들, 1년 동안 구매가 없었던 사람들, 아니면 뭐 회원가입만 해놓고 전혀 뭐 구매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하프클럽에 가입을 했었어요. 가입한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10,000원짜리 쿠폰이 날라왔어요. 조건 없이 10,000원을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프클럽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작아서 못 입긴 했지만 구매하고 그 다음에 하프클럽을 들어가서 자꾸 구매하게 됐어요. 휴면 고객들을 위한 웨이크업 쿠폰들, 뭐 포인트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당해보셨잖아요. 그쵸? 이런 메시지나 뭐 쿠폰이나 메일 같은 거 받아보셨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판매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런 로고들이 쌓일 텐데 그거를 내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버려두시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고객을 분류하고요. 그 고객들 특성에 따라서 프로모션 활동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치와 비용입니다. 가치와 비용.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비용 형태는 동일합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돈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시간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내 몸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머리와 관련된 것들, 정신, 멘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경제적인가?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내가 만 원에 샀을 때 경제적이잖아요. 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내가 이걸 사면서 시간이 절약되는가? 예를 들면 내가 새마을호를 타도 되지만 KTX를 탐으로 인해서 좀 비싸더라도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이용하시잖아요. 몸 편안한가? 뭐가 있죠? 편안한가? 편안하면 구매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쉬운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이 조그만 거에 음악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했잖아요. 되게 편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편리함들을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즐거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는 비용에 속하는데 이쪽에 하나가 월등히 오란 거예요.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요. 비싸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피곤해 죽겠고 복잡한데 애들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구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객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나? 아니면 소모적인가를 보는데 그 요소가 이 5가지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나머지 5가지의 비용이 있어도 고객들은 감내하고 삽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비용들이 여러분들 제공하는 가치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 고객들은 구매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고객들과 감성을 좀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기 관리 그다음에 뭐 사용자 관점에서 솔직하게 어필하는 것들. 저도 오늘 그 아침에 이제 교육을 듣고 왔는데 펀샵이라고 있어요. 펀샵 아시나요? 펀샵. 펀샵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 똑같은 제품을 팔아요. 또 아주 비싸게 팔아요. 예를 들면 그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보통 도메토피아에서 싼 거 몇백 원, 몇천 원이면 사잖아요. 몇만 원에 팔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1300K나 10x10이나 펀샵을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가 약간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디자인 특화된 상품들을 파는데 대부분 도메토피아에서 판매되는 상품들과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품들이 많지 않지만 이 적은 상품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게 표현을 해서 파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경험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과거의 구매 행동 패턴을 보시게 되면 기관이나 기업의 중심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생산이 항상 딸렸었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연예인을 써서 TV 광고를 하면 웬만하면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4단계밖에 안 돼요. 일단 신문, 잡지, 라디오,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죠. 마주치게 됩니다. 고객들이. 그럼 주의 환기가 돼요. 근데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돼요. TV 광고를 반복적으로. 20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인식되기까지. 그걸 반복적으로 봤더니 흥미가 생겨요. 갖고 싶어져. 이게 뭐지?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서 욕망. 저건 사야 돼. 사고 말 거야. 라는 욕망이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되게 단조로웠어요. 그러니까 홍보할 때도 사실 정해져 있었고 또 웬만하면 다 팔렸었죠. 근데 21세기의 구매 행동 패턴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의 환기, 흥미 획득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매체들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대중 매체들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SNS, 온라인 광고, 돈 내고 하는 온라인 광고, 그다음에 바이럴. 그리고 이 SNS도 보면 6개월에 하나씩 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블로그, 싸이월드, 블로그, 카페 열심히 해놨더니 페이스북 나와서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이 옮겨간다고 페이스북 했더니 뭐 핀터레스트 하라고 그러고 요즘 인스타그램 또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복잡하시잖아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거기서 놀고 있다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매체들이 다양화되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옛날에는 3군데에서만 내가 홍보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10군데 이상에서 홍보를 해야 돼요. 고객의 성향이나 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하는 전략도 필요하죠.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고 욕망이 획득이 되지만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요즘에 가격 비교, 후기 다 보고 소비자 의견 다 보고 그리고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용 후기나 그런 여론 관리를 아주 잘 해주셔야 돼요. 구매를 하고 나서 요즘에 끝나지 않아요. 옛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가족들, 옆에 이웃집, 뭐 아줌마나 아저씨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도 페이스북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잖아요. 산 거 사람들이 사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경주 하잖아요. 그 경마. 처음에 막번 사기 전까지 경마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번 말부터 10번 말까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막번 사기 전까지는요 1번 말부터 10번 말까지 다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봅니다. 어떤 게 정말 잘 뛸까? 근데 만약에 3번 말을 딱 구매하셨잖아요. 막번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하시죠? 3번 말이 최고인 거예요. 3번 말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내가 산 거. 마찬가지예요. 고객은 사기 전까지는 많이 재요. 여기도 들어가 보고 다른 가격들도 보고 좀 비싼데 여긴 왜 비싸지? 뭐가 다르지? 막 고민해보는데 딱 사는 순간 그 다음부터 홍보대사로 바뀝니다. 또는 악플러로 바뀌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SNS에 자랑을 하거나 비방을 하죠. 자랑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소문 관리, 서포터즈 관리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객이 보고 싶은 것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좀 젊으십니다.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셔츠를 판매를 하세요. 온라인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를 알려주면 고객들이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셔츠에 대한 설명이요? 네, 셔츠를 팔아야 돼요. 오픈마켓에서 셔츠를 파실 건데 어떤 설명들을 듣고 싶으세요? 홈페이지에? 누가 입고 나오는 거? 네. 브랜드가 뭐? 네. 사이즈가 네. 어떤 정도로? 네. 좀 컬러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은 구매자의 입장이에요. 구매를 하셔야 돼요. 구매를 하신다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는 뭐 회사에서 그 사이즈나 성형에 대한 스티커나 의미라든가 그냥 보통은 똑같은 풀리겠죠. 나무기 같은 거. 네, 우리 수가 있었고. 빨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빨래? 여성분들만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 옷감이 뭘로 되어 있는지, 촉감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소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옷이 가장 많다 보니까 옷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판매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됐어. 뭐 고객도 나와 같지 않겠어? 이 정도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객이 들어와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훨씬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솔루션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IT 용어들을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마케팅도 뭐 컨버전이 어떻고 뭐 CVR이 어떻고 CTR이 어떻고 이런 말씀 막 해요. 이 정도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러면 멘붕 오시잖아요. 왜 이렇게 잘한 척 하시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친절하게 자세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고 싶은 것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돈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고객이 사든 말든 상관없이 이렇게 막 꾸며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실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고객한테 정말 판매를 하려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걸 살 만한 지인들한테 야, 이 정도면 너 살 수 있겠어? 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까?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점과 시야가 달라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요. 처음에 막 시장도 보고 경쟁사도 봐요. 근데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딱 내 사이트만 딱 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모니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 딱 서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사이트밖에 안 보여요. 경쟁사도 몰라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가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시장도 보고 고객도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것이 다를 것이고 밑에서 보는 것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적정하게 초창기의 마음,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좋은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드나든 흔적, 그런 거죠.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왠지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뭘 파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운영되는 건가? 내가 믿고 결제해도 될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 그러니까 고객들의 후기가 달려있고 응원하는 것들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서포터즈가 추천하는 것도 달려있고 밑에 우리는 뭐 고도모를 써요. 뭐 전자결제도 안전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 살아있는 쇼핑몰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움직이는 흔적. 오늘 들어가나 다음 달에 들어가나 1년 후에 들어가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아, 여긴 이게 다네. 뭐 관리자가 관심이 없나 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구매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신상품을 업데이트 쳐줍니다. 근데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 관여도가 낮은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상품 위치도 바꿔주시고 이벤트 배너도 바꿔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상품이 움직이는 흔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쇼핑몰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300K나 10x10이나 펀샵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왜 얘네들은 다른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은 BMW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BMW. 뭔지 아십니까? BMW. 저도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버스, 메트로, 지하철, 그 다음에 W, 워킹. 그러니까 저는 버스, 지하철 걸어 다녀요. BMW라고 하더라고요. 상품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상품 버스. 그러니까 베이직한 상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밥 천국의 김밥 같은 겁니다. 예, 김밥 천국의 김밥들은 사실 마진은 적잖아요. 누구나 쉽게 보편적으로 먹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라면도 팔고 뭐 김치볶음밥도 팔고 오뎅도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대부분 도메토스케나에서 판매를 하시면 베이직 상품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베이직 상품들일수록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에서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직 상품일수록 기본 상품일수록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베이직 상품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유니크한 상품들입니다. 독특한, 아까 USP 말씀드렸잖아요. 속쓰리면 개코스, 머리 아플 때 펜잘, 잇몸 튼튼 이가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특별하게 팔 수 있는 것, 이거 펀샵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 여기는 이런 것도 파네?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한 상품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독점적으로, 여기서 독점이라고 하는 건 독점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고 유통 경로를 내가 쥐고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독점 계약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제품 살려면 사장님들 쇼핑몰에 들어와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이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상품에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지금 뭐 솔루션, 뭐 구도몰이든 카페24든 메이크샵이든 쓰실 텐데 거기 들어가면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상품, 추천 상품. 그러니까 옷을 사면, 상의를 사면 하의도 사고 이런 잡화들도 사거든요. 신발, 액세서리. 그런 것들 연관해서 이 제품을 코디를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용품도 묶어서 파는 것도 전략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가를 알 수 있는 사업은 하지 말라고. 근데 대부분 요즘 상품들은 원가를 알 수 있잖아요. 가격 비교 다 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 비교할 수 있는 걸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묶어서 파는 겁니다. 묶어서. 자, 새우깡은 1,000원인데 새우깡에다가 짱구에다가 조리뽕에다가 인디안밥 합쳐가지고 이걸 3,000원에 파니까 이게 싼지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10,000원인데 특별하게 어린이날 특집으로 4,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단품이 경쟁력이 없을 때는 단품들을 묶어서 패키지화해서 파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아까 그 유니크한 상품과 스페셜한 상품이란 건 그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격,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품들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그 솔루션 이용자 중에는 그림 명화 이런 거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림, 뭐 화가, 이름 없는 무명 화가가 그림 파시는 분도 있어요. 이 그림은 액자는 얼마인지 알 수 있어도 이 그림은 가격을 매기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마존이 들어오든 이베이가 들어오든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특화된 상품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쨌거나 상품을 연결해서 파는 것. 요즘 소셜 커머스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 쇼핑몰은 소셜 커머스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제가 제 밑밴드를 샀어요. 유니클에서. 밑밴드를 딱 사서 들어갔더니 이것과 관련된 제품들을 그냥 쫙쫙쫙 보여주고요. 일주일 후에 저한테 이런 그 IT 기기들만 딱 골라가지고 메일까지 오더라고요. 이런 게 추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장님이 뭐 음료수 사러 들어오셨잖아요. 사장님 이게 저희 상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 이거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고객님 여기는 이 상품은 먹어줬고요. 저 상품은 먹어줬고요. 이 상품은 이래서 좋고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고객은 짜증나요. 물론 여성분들은 좀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이러면 잘 팔려요. 그래서 서점 가도 베스트셀러가 잘 팔리고 쇼핑몰 들어가면 맨 위에는 베스트셀러 상품들이 제일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베이직한 상품입니다. 재고 관리도 쉽고 상품 아까 상품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청바지 그러니까 튼튼하잖아요. 한 번 사면 몇십 년씩 입을 수 있는데 집에 한 많으신 분들 10벌 넘게 갖고 있잖아요. 면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싸가지 있는 회사가 되라. 이거는 이제 사피, 아까 이제 STP도 설명드리고 USP 설명드렸는데 그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사피 믹스라는 걸 합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팔까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네 가지를 잘 믹스를 해서 핵심 마켓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은 그냥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상품은 품질, 디자인, 상표, 포장, 그 다음에 AS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는요 표시된 가격뿐만 아니라 할인, 그 다음에 뭐 환물 조건, 거래 조건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대부분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고객들과 만나기 위해서 SNS도 하실 거고, 뭐 때로는 기업들 특판하신다면 기업들 뭐 전화 영업도 하실 거고, 대면 영업도 하실 거고요. 프로모션은 고객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냐인 거거든요.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박람회 참여하거나, 할인 추가 이벤트, 추천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죠. 이걸 좀 쉽게 질문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상품.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왜 우리 제품을 사야 하지? 사장님께서 쇼핑몰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사장님 제품을 사야 하죠? 라고 했을 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똑같은 제품들이 많을 텐데 왜 그 많은 사이트들 중에서 제가 왜 저기 사장님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야 되죠? 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격인데, 그러면 상품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가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폰 케이스를 산 적이 있어요. 아이폰 케이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학교 가면서 아이폰을 주면서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케이스를 하나 샀거든요. 샀는데 그분이 2개를 더 주셨어요. 완전 감동의 물결이에요. 제가 원래 물건 사고 댓글 잘 안 다는데 사진 찍어서 포토 후기까지 다 달고 완전 대박나시라고 이렇게 칭찬해드렸거든요. 상품에 뭘 더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더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감동의 눈물이죠. 물론 그분 입장에서 재고 처리 하셔야 되니까 누가 요즘 아이폰 3GS 쓰겠어요. 재고 처리 하시는 김에 후하게 하니까 단골 판매자로 저는 검색해놓고 그분이 파는 걸 또 가서 구매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빔 프로젝트를 샀어요. 빔 프로젝트 샀는데 여기서 이런 사은품들을 준대요. 2개를 준대요. 상품을. 딱 뚜껑을 여는 순간 2개가 들어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단 손글씨로 엽서로 우리 고객님 우리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직원들 이렇게 막 사진도 같이 있어요. 막 그거 보내주고 한 10종 사은품을, 물론 큰 쓸모는 없었지만 10종 사은품을 보내줬는데 진짜 감동의 물결인 거예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뒤에서 설명할 텐데 고객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자, 우리가 고객도 알고 집중해야 시장을 찾았어요. 그럼 그 고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디에 있지? 어떻게 만나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다음 4번째. 자, 열광하는 팬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쇼핑몰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납니다. 지금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컬처,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모바일은 그냥 대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닐슨코리아에서 사용 시간을 한 건데 PC를 86분 정도 쓴대요. TV를 한 180분 정도 보고, 물론 이제 직장인들보다는 골고루 조사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모바일은 203분 쓴답니다. PC의 3배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샵, 그 다음에 모바일 경로들을 잘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략 13 제목이 놀이터를 찾아라잖아요. 요즘 고객들은 모바일 어디서 놀죠? 모바일 어디서? 사장님 핸드폰에서 주로 뭐 쓰세요? 검색, 뉴스, 사장님 어플들 되게 많으실 텐데 주로 어떤 거 많이 쓰세요? 그렇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쓰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또 성향이 조금 더 다르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장에 채널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고객들이 노는 곳이 인스타그램이고 카카오 스토리고 페이스북이면 거기에 가서 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다가 비싼 돈 주고 광고하시면 됩니다. 광고하시면 그거 보고 고객들이 들어와요. 뭐 CPC 얼마씩 평균 뭐 300원, 400원, 처음 하시면 500원 정도 나오시는데 그 돈 주고 고객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마케팅 비용 쓰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고객들이 있는 데 가서 같이 노셔야죠. 그렇죠? 실제로 요즘 젊은